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적 시즌 같지 않은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상반기 동안 워낙 테마주다, 급등주다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여전히 어떤 주식이 급등하게 될 것인가, 어떤 테마가 급등하게 될 것인가 이런 급등주 찾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아마 얼마 전에 있었던 보물선 현상도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주가를 배신하지 않는 것은 실적이라는 사실을 제가 좀 긴 시계열상에서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의 지수 흐름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30년을 길게 늘어나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같은 기간 동안 기업들이 이익을 어느 정도 냈는지를 그 위에 얹어봤는데요. 대충 보더라도 코스피 지수의 흐름은 기업이 이익을 어느 정도 냈는지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박스피라고 부르는 2012년부터 2016년 사이를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시기에는 기업 이익도 정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오르지 못했었고요. 물론 시기별로 봤을 때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 사이를 보면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비해서 기업 이익이 훨씬 더 급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던 반면에 2006년부터 그 이후를 살펴보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주가가 훨씬 더 먼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거품이 꺼지면서 기업이 이익을 내는 정도 수준까지 주가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 기업의 이익과 주가의 수준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차는 존재하겠지만 결국은 기업 이익 수준으로 주가가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그 1년 투자를 굉장히 오랜 기간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그러면서 우리는 타이밍 맞추기에 또 여념이 없는데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코스피 지수 흐름을 살펴보고 그 위에다가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올려놔 봤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반기에 높았다가 하반기에 낮아지는 그런 시기가 상고하저를 예상하는 그런 해였었겠죠. 그럼 그런 시기에는 지수가 내려갔느냐? 사실 2012년에도 그렇고요. 2013년, 2014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모두 다 내려갔지만 그 시기에 주가가 딱히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총량 규모가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계단식에 맞춰서 주가의 흐름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는 있죠. 또 한 가지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았을까요?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외국인 누적 순매수 규모를 제가 긴 시계열로 놓고 그 위에다가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려놔 봤습니다. 외국인들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높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도 아니고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1년 동안 낮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파는 것도 아니었던 게 2012년, 2013년, 2015년 모두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연내로 봤을 때는 하락하고 있지만 그 시기에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1년 동안 어떻게 변하느냐보다는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의 연간 총량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가 지날수록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늘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짧게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짧게라는 것은 1년도 짧은 거고요. 2년도 짧은 건데 시기에 따라서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어떤 시기에는 기업 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속도보다는 주가 상승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시기도 존재하는 반면에 기업 이익은 성장하지만 알 수 없는 어떤 대외 변수 때문에 주가 상승이 조금은 더디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기업 이익과 주가의 흐름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결국은 이익 수준과 주가 수준이 거의 동행한다는 것을 길게 봤을 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변가에서 파도 치는 모습을 제가 정지 화면으로 사진을 찍어 본 건데요. 물론 인터넷에서 검색한 겁니다만 이 파도가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 파도일까요? 아니면 빠져나가고 있는 파도일까요? 급등주에 투자하고 테마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환상이 나는 이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환상입니다. 하지만 이 파도가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 파도인지 빠져나가고 있는 파도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지금 급등하고 있는 이 테마가 그리고 급등하고 있는 이 주식이 내일 또 급등할 것인지 아니면 내일 급락 이전에 급등한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주가를 배신하지 않는 것은 실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짧게 봤을 때는 그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수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실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